안녕하세요. 스포츠 읽어주는 누나입니다. 오늘은 1월 13일 스페인 슈퍼컵 프리미어리그 2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흐름과 특이점 그리고 최종 픽까지 준비했습니다. 영상은 매일 고정적인 시간에 업로드되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최종 조합은 누나 멤버방에서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 고정 댓글 클릭 후 카톡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1월 13일 04시에 시작하는 레알 베티스 대 바르셀로나 경기입니다. 먼저 베티스 살펴보겠습니다. 라요를 잡아내고 계속 4위를 사수하면서 챔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 시즌 보여주었던 페키르를 주축으로 했던 공격진의 파괴력은 상당히 떨어진 편으로 이글레시아스가 제폼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후원미 등의 부진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말았습니다. 올 시즌 베티스의 공격이 다소 미진한 것은 팀의 기동성이 상당히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수비 후 공격으로 전환할 때 속도가 느려 상대 수비들에게 대비할 시간을 꽤 많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팀의 기동성 부족으로 인해 수가 벌어지면서 미드필더진이 전방 지원을 적절하게 나서주지 못하는 것도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공수가 벌어지게 됩니다면 그 공간을 바르셀로나 미드필더들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도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동성이 단점인 부스케츠를 역으로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부스케츠의 장점이 더 부각되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베티스가 약한 종류의 팀이었던 기동성 위주의 팀은 아니지만 중앙을 내주고 경기를 할 가능성도 점쳐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틀레티코를 1대0으로 잡아내면서 비아레알에게 비긴 레알 마드리드를 끌어내리고 다시 1위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사비 감독의 토너먼트에서의 능력과 경기력적인 이슈가 없지는 않지만 일단 리그에서의 호조는 지키고 경기에 임할 수 있습니다. 부스케츠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팀의 기동성이 강한 경우 부스케츠가 압박당할 때의 리스크가 있는 편이지만 베티스가 기동성이 뛰어난 유형의 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비 감독이 최근 대용을 부스케츠와 함께 배치하면서 부스케츠에게 들어오는 압박의 수를 줄여주는 변화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적절한 스위칭으로 페드리의 전진 드리블을 이용해 아틀레티코의 수비를 무너뜨리는 등 중앙에서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전 경기에서 대용의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대용이 로테이션 차원에서 결정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더용 부스케츠 투볼란치 전략에서 핵심은 대용이라고 할 수 있고 대용의 컨디션에 따라서 전술의 높낮이가 꽤 있는 편이었습니다. 일단 리그에서 보여주고 있는 수비 라인의 안정감이 매우 뛰어난 편이기는 하지만 이전 경기에서도 전반 20분까지의 공격적인 흐름 이후의 경기력은 썩 좋지 못했던 것은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최종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우위를 잡고 있는 경기입니다. 베티스의 기동성 이슈로 인해 수가 분리되는 현상이 자주 일어나고 있고 바르셀로나가 중앙 전력을 바탕으로 넓은 공간을 활용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팀의 플랜인 중앙 위주의 전술이 잘 통할 수 있습니다는 것만으로도 바르셀로나의 우위를 점치기에는 충분할 것입니다. 바셀승 그리고 2.5언더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1월 13일 05시에 시작하는 풀럼 대 첼시 경기입니다. 먼저 풀럼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의 서거로 인해 밀렸던 경기를 지금 치르게 됩니다. 풀럼 입장에서는 경기가 밀린 것이 오히려 호재인데 최근 3번의 리그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상대인 첼시의 상황이 매우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변수는 미트로비치의 옐로카드 징계입니다. 이로 인해 첼시전에서는 미트로비치가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클 수 있는 것이 11월 첫 두 경기에서 맨시티와 맨유에게 패배를 당했던 적이 있었는데 해당 경기에서 미트로비치가 부상으로 인해 나오지 못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대가 강호였다는 점을 감안해야겠지만 최근 기록한 득점 성과보다는 떨어진 득점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경기 플랜 자체를 유리하게 짤 수 있습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올 시즌 풀럼은 전방에서의 태클 빈도가 가장 높은 팀으로 전방부터 시작되는 압박을 주무기로 삼는 팀입니다. 후술하겠지만 첼시가 상대의 압박을 분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앙 전력이 안정적이지 못해 압박을 바탕으로 빌드업을 최대한 방해하는 양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높은 라인으로 인한 실점 리스크는 상당히 큰 편이나 첼시의 올 시즌 득점력이 매우 떨어져 있습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첼시 살펴보겠습니다. 총체적 난국의 흐름입니다. 포터 감독은 30년 동안 최악의 전적을 기록한 첼시 감독이 되었습니다. 물론 부상자들의 발생도 역대급이라 참작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감독을 조기에 경질하고 새 판을 짜는 보드진의 플랜이 잘 통하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부상자들의 잇따른 발생으로 인해 험프리스, 홀 등 어린 선수들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전 컵 대회에서 이 선수들이 모두 경험 부족을 드러냈고 상대 공격수와의 1대1 경합에서도 힘에 부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물론 상대가 강호 맨시티였다는 점을 감안해야 했지만 지역 방어와 대인 수비를 섞으려는 시도도 선수들에게 혼란만을 주었을 뿐이었습니다. 공격은 더 심각할 예정입니다. 플리식과 스털링이 20분 만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교체되는 등 얇은 뎁스가 더 처참해졌습니다. 꾸준히 상대의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전 경기에서도 맨시티의 전방 압박을 풀어내지 못하면서 하베르츠가 완전히 고립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참고로 이전 경기 첼시의 기대 득점은 0.19에 불과했습니다. 풀럼이 전방 압박 강도를 꾸준히 유지하기만 해주셔도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종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풀럼이 유리해 보이는 매치입니다. 첼시가 잇따른 부상자들로 인해 유스 선수들까지 끌어다 써야 할 정도로 스쿼드가 망가져버린 상황이고 전방 압박에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풀럼의 적극적인 압박에 약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풀럼의 주포인 미트로비치의 결장으로 인해 풀럼도 전방에서의 성과가 아주 뚜렷하지 못할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풀럼 승 그리고 2.5언더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경기 알아봤는데요. 경기 분석은 배팅에 있어 최선의 전략이며 100%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좋은 경기를 선별해 최종 조합을 맞추는 것이 노하우입니다.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오늘 주력 조합 받아보실 수 있으며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